여기는 이래봬도 교도소입니다. 에어비앤비 호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에 있는 교도소인데 강도 살인 이상의 범죄자들이 들어오는 나름 빡센 데래. 그래서 여기 교도관이나 뭐 범죄자 만나러 오는 변호사, 조사관들은 어지간한 사건엔 별 반응도 없을 정도래요. 여기 올 때. 그러던 1983년 11월 이 교도소에서 뭔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은 평범했어요. 왼쪽 까만 옷이 텍사스 레인저 소속인 필 라이언이라는 조사관이야. 몇 달 전에 자기가 체포한 살인범을 추가 조사하러 여기에 왔던 겁니다. 그게 오른쪽 남자고요. 둘이 조사실에서 면담을 했어요. 교도소까지 와서 추가 조사를 한다는 게 뭐야? 범인 잡았지만 이게 사이즈가 꽤 큰 사건이고 내막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으니 정보가 더 필요하다 이거잖아. 대체 어떤 사건이냐? 일단 이 새끼가 이름이 헨리 리 루카스. 5개월 전인 1983년 6월 10일 82살인 노인 케이트 리치 15살 여자아이 파워를 죽인 혐의로 체포가 됐던 겁니다. 체포될 때 도망도 안 갔대요. 자기 범행 다 인정했고 범행 동기, 과정, 시신 처리 방법 다 자백했어. 보통은 어떻게든 혐의를 줄이려고 수사관과 가짜는 심리전을 할 때가 많은데 이 새끼는 질문도 안 했는데 지가 먼저 다 말을 했다는 거야, 술술. 수사관이 엄청 편했대요. 이 면담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추가 조사였지만 헨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 사소한 거 몇 가지 물어보는 게 전부였다고. 그동안 여러 번 만나면서 꽤 친해지기도 했어요. 끝나고 같이 담배도 핍니다. 뭐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뭐 사는 건 좀 어때요, 교도소? 뭐 밥은 잘 나오나? 뭐 괴롭히는 사람은 없고 이게 좀 살인범이다 보니까 범죄자끼리도 또 관심 가고 하면은 또 괴롭히는 새끼 있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하고 또 재판받을 때 멍들어서 오고 그러면 또 의심받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야, 수사관이. 그러다가 재판 얘기가 나왔잖아. 헨리가 그동안 장난스럽게 대답 잘 했는데 재판 얘기에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피다만 담배를 그냥 꺼버려, 얘가. 그러더니 이래요. 사실 지가요 100명 정도 더 죽였걸랑요. 그럼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상치 못한 소리에 수사관이 당황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초대형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거 아니야. 그동안 대화해 보니까 그럴 법한 새끼기도 해요. 수사관은 이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수사팀 전체를 교도소로 부릅니다. 헨리의 말이 지금 이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이 소식은 텍사스주 경찰 전체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러자 이날부터 윌리엄 카운티 교도소는요, 헨리 루카스 한번 만나보려고 그동안 쌓인 미제 사건 서류 들고 오는 수사관들로 미어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방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100명이 아니야.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 새끼가 한 600명을 죽였을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중 하나가 저번에 알아본 테미조 알렉산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혼자 미친놈이 600명을 죽일 수 있냐? 이 새끼가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짓이냐고 이게. 사실로 확인이 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20년간 이러면서 경찰 수사를 어떻게 피해요? 그리고 어쩌다 잡힌 건지도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600명 이상을 죽였다고 알려진 미국의 연쇄살인범 헨리 리 루카스 사건을 알아볼 겁니다. 이게 존나 유명한 새끼라 가지고 제가 전에 한 적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상이 없더라. 안 했나봐. 이번에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릴 때 사진이에요. 헨리가 1936년 8월 23일생이야.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 9형제 중 막내였대요. 아니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은 거요. 존나 안 좋아서 9명입니다. 자식 대부분이 아빠가 달라요. 엄마가 진짜 뒤지게 후리한 마인드라 가지고 뭐 툭 하면 결혼하고 조금 안 맞으면 이혼을 자주 했대. 그리고 헨리 이 새끼 사진 자세히 보면은 여기 왼쪽 눈이 약간 까맣죠? 저게 뭐 그림자 져서가 아니야. 10살 때 형한테 칼 맞았어. 장난치다가 휘둘렀는데 긁힌 거지. 근데 엄마가 병원을 안 데려가가지고 놔둔 거야, 집에 그냥. 이때 염증이 생겨가지고 실명된 거래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유리 눈깔 박았다고 하더라고.
이것만 봐도 가정 환경이 썩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엄마 아빠에서 11명 살잖아. 거의 원룸 비슷한 데 모여 살았대. 아빠는 또 다리가 둘 다 없어요. 화물차 기사 하다가 사고 나서 잘렸나 봐. 돈 벌어야 되는데 가장 역할이 지금 안 되잖아. 이러면 남자들은 우울해진다고. 이 스트레스를 맨날 술 처먹고 푸느라 알코올 중독자가 됐네. 그럼 이제 집구석 어떻게 해? 엄마 혼자 돈 벌어서 10명 먹여 살려야지 뭐. 근데 이 엄마가 무슨 수로 그만한 돈을 버냐? 딱히 기술도 없는데. 매춘이지 뭐. 헨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성매매를 했대요. 문제는 이 엄마가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성매매를 시킨 것 같아. 정황이 그래요. 헨리 루카스는 평범한 남자애야. 근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여자 옷을 입혀놓고 헨리에타라고 여성형 스타일의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는 거지, 자식을. 나중에 헨리가 체포되고 이때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 그래야만 다양한 취향을 가진 손님들을 맞춰줄 수 있었다는 거야. 사실로 확인은 안 됩니다. 헨리도 이걸 다 말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황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 새끼 연쇄살인범으로 컸고 비슷한 말 정황들 나왔으니까 당연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성장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도 확실한 건 자식들에게 몸 파는 장면을 강제로 보여준 건 있어요. 시청각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보게 하나 몰라? 애들이 싫다 그러면 막 등짝을 후려쳤대. 헨리가 8살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데 보기 싫다고 한 적이 있나 봐. 그러니까 엄마가 나무 판자로 애 머리통 후려쳐가지고 애가 3일 동안 혼수 상태이기도 했고, 아빠가 말릴 생각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누워만 있어야지. 엄마부터가 일단 개 도라이였던 거예요. 얘 말로는 그래. 엄마는 자기를 한 번도 돌본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눈 다친 뒤로 자기도 소심해졌고, 당연히 이런 애가 친구를 사귈 수가 없죠, 사회성이. 이런 사정을 안 삼촌이 그나마 자주 와가지고 놀아줬는데, 문제는 이 삼촌도 애들에게 별로 좋은 걸 가르쳐 주진 않았다는 거야. 애가 초딩인데 데리고 막 산에 올라가. 동물 사냥하는 법, 여기까진 좋은데 괴롭히는 법, 동물을 어떻게 강간하는지를 알려줬다는 거지, 삼촌이란 새끼가. 엄마의 집구석 자체가 이제 개차반인 거야. 삼촌이 직접 키워보라고 당나귀도 한 마리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헨리가 첫 친구야, 이게. 나름 잘 키워보려고 했지. 애가 얼마나 정이 갔겠냐. 동네에 놀아주는 애 한 명 없는데. 근데 이 엄마년이 키우기 귀찮다고 애 앞에서 총으로 당나귀를 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체 처분할 때 돈이 든다면서 애한테 또 개지랄을 해요. 헨리는 이때 아마 정신적인 충격으로 가치관이 이상해졌을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자기를 가족의 개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인간이라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강요당했다는 거지. 그러다가 13살, 1950년 겨울, 아빠가 밖에를 어떻게 나간 건지 얼어 죽었어요, 길에서. 이 충격에 헨리가 학교 그만두고 가출을 하거든요. 근데 지 혼자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 다른 지역에 독립해 사는 형제 집을 옮겨 다녔고, 아니면 도둑질이나 하는 거야. 그러다 결국 잡혀. 17살인데 벌써 12건으로 4년형을 받습니다. 탈옥도 하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또 붙잡혀가지고 6년으로 형이 늘어났어. 이때 조사받으면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도둑질로 잡혀온 새끼가 갑자기 자기는 14살 때 첫 살인을 했다는 거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17살의 로라 번즐리라는 여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반항이 심해 지가 목 졸라 죽였다는 거지. 그때 경찰은 이 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둑질로 잡은 새끼고 딱 보니까 뺀질뺀질한 게 존나 허풍 떤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 증거도 없이 말로만 씨부리는데 어떻게 들어주냐. 하지만 내용은 꽤 구체적이었다는 거야. 이걸 1984년에 교도소 찾아온 수사관들에게도 다시 말했거든요. 근데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자백 내용과 다르게 지가 시신을 묻었다고 말한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나중에 결국 이 새끼는 이 살인 자백을 철회했어요. 도둑질로 풀려난 헨리 루카스는 이번에 미시간주로 갑니다. 여길 고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복 누나가 얹혀 살려고 한 거죠. 그리고 교도소에 있을 때 스텔라라는 여자애랑 펜팔을 했어요. 얘도 미시간주 산단 말이야.
편지 몇 번 주고받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까지 약속했대. 아니 뭐 한 번도 직접 본 적도 없는 새끼들이 이 지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진짜 약혼도 해요. 이때가 23살. 얘가 어릴 때 그지 같은 부모 밑에서 크다가 도둑질해서 인생 좀 꼬이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누나네 집 얹혀 살지만 가끔 뭐 스텔라나 만나고 일자리도 구하면은 평범하게 살 수도 있어. 근데 195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잖아. 이 계획을 한 여자가 나타나서 망칩니다. 넬리 비올라 루카스라고. 지 엄마야. 71살 됐는데 헨리가 약혼했다는 말에 바로 찾아와서 결혼을 막 반대해. 반대의 이유가 참 X같아요. 이제 자기는 늙고 지쳤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자식이 엄마 부양하는 거 당연하니까 해줘 이러는 거지. 거의 뭐 문동은 엄마 마인드로. 헨리가 거절하니까 한 열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혀. 그러다 1960년 1월 11일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아침부터 또 짐 싸서 버지니아 가자고 지랄지랄 하느라 하루 종일 싸웠어요. 헨리는 이제 아예 들은 척도 안 해. 옆에서 소리 지르고 막 물건 던지고 난린데 쌩 까고 그냥 앉아서 술만 마십니다. 아무 반응이 안 나오니까 엄마도 못 참겠나 봐. 갑자기 빗자루 들더니 또 머리를 때려? 하지만 우리의 헨리 이제 성인 남자죠? 옛날에 가만히 맞기만 했던 그 초딩이 아니라고. 이것도 경찰 조사 때 다 말한 내용인데 얘가 자백한 내용 그대로 설명해 볼게요. 내가 기억하는 건 꽤 그때 취해 있었다는 것과 엄마가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엄마의 목을 때렸다는 것뿐이다. 내 손에 칼이 들려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막 때리니까 술김에 칼 들고 엄마 목 찔렀다는 거야. 엄마인 넬리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정신이 든 헨리는 손에 들고 있던 칼 바닥에 버리고 그 길로 도망갔어요. 공식적으로는 이게 첫 살인인 것 같아. 나중에 누나가 일 끝나고 집에 오니까 엄마 죽어있잖아. 경찰에 신고했고 당연히 헨리가 강력 용의자로 지목되죠. 체포영장 나왔어. 며칠 안 돼서 잡혔고요. 그게 이거. 엄마가 때리니까 방어하려고 자기는 공격할 수밖에 없었대. 근데 엄마가 흉기를 든 건 아니잖아요. 빗자루였기 때문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돼서 이게 정당방위 성립이 안 됐습니다. 헨리는 엄마를 죽인 2급 살인 혐의로 40년형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울증이 왔대. 감옥 들어가서 자꾸 불안하다는 거야. 손목을 그어요. 정신과를 갔더니 심각한 불안 증세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대, 이 새끼가. 그래서 전기 충격과 행동치료 받았고 많은 항우울제도 처방받습니다. 그러다 이 새끼가 1970년 석방되거든요? 10년 만이야. 40년 받은 새끼가 왜 10년 만에 나왔냐? 이때 미국이 범죄자가 진짜 개 많아가지고 교도소가 모자라요. 이 새끼들을 다 가둘 수 없으니까 먼저 들어온 애들을 랜덤 뽑기 해가지고 풀어줬어. 그중 하나가 얘였던 거지. 운 좋게 나왔는데 그럼 뭐하냐? 출소 1년 6개월 만에 15살 여자애를 총으로 협박해 납치하다가 실패한 혐의로 또 체포됩니다. 4년 받고 감옥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서 펜팔해가지고 여자를 꼬셔. 그래서 1975년 출소하고 이 펜팔 친구가 사는 메릴랜드라는 데를 가거든요. 진짜 전국을 다양하게 떠도는 새끼야. 이 여자랑 결혼해서는 펜실베니아로 갔어. 근데 1년 만에 이혼해. 아내가 재혼이었는데 딸 둘이 있었거든요. 헨리가 이 딸들을 건드린 거야. 이 새끼가. 이혼남이 됐잖아. 이번에는 플로리다주로 가요. 여기서 연쇄살인이 시작된 건데 이 옆에 있는 저 이제 탈모 위기가 온 남자가 오티스 툴이라고 영혼의 동반자였어, 아주 둘이. 오티스 툴은 예전에 알아본 적 있습니다. 미국에 코드 아담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나요? 엠버 경보랑 비슷하게 놀이공원, 쇼핑센터, 뭐 행사장 이런 다중 이용시설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제도야. 그래서 코드 알람 발생하면은 그 일대 장소는 바로 출입문 차단하고 인구 유동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를 찾는 거지.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실종 예방 지침이라고 2014년부터 꽤 많은 공용시설에서 시행합니다. 야구장 같은 데서 애 잃어버렸다고 신고해버리면은 바로 입구 폐쇄해버려. 코드 아담은 참고로 1981년 7월 27일 플로리다 백화점에서 실종된 6살 아담 윌시 납치 사건으로 만들어진 제도야.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려고 한 건데 이 아담을 유기해 죽인 범인이 바로 오티스 툴입니다. 헨리 루카스가 오티스 툴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맨날 얘네 집 근처 살면서 같이 붙어 다녔다고 해. 헨리 말로는 둘이 여러 주를 다니면서 히치하이킹이나 성매매하는 여자, 이주 노동자들을 노려서 다양한 방법으로 죽이는 인간 사냥을 다녔대요. 돈에는 관심이 없고 진짜 살인 자체의 재미로만 했던 거야. 그래서 지네 말은 그래. 바베큐 소스 발라서 뭐 인육고기도 해먹었다. 근데 몰라 뭐 진짠지는. 1978년 헨리는 여전히 오티스 집에 기생하면서 오티스의 조카 베키 파월을 소개해봤습니다. 친구의 조카를 사귀는 거야. 문제는 베키가 11살이라는 거죠. 헨리는 42살이고 베키는 그럼 왜 얘랑 사귀었냐? 약간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거기다 오티스는 얘한테 막해. 근데 헨리가 좀 잘해준다 싶으니까 따라다닌 거지. 헨리는 찐 사랑이었대요. 미친 새끼가 42 처먹고. 이 완전 별에서 온 헨리야 이 새끼 이거. 그래도 법으로는 금지잖아. 둘이 아동복지국 감시를 피하려고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캘리포니아를 갔어. 1982년 어떤 노인을 또 알게 됩니다. 15살 된 베키 데리고 이 집에 들어가 살아요. 이 노인이 입주 요양사를 찾고 있었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좀 부양해줄 사람 직업으로. 헨리에게는 돈도 벌면서 주거까지 해결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 노인이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82살 노인 케이트 리치입니다. 이 할머니랑 베키 살인 2건으로 체포됐다 그랬잖아. 지 여친도 죽였다는 거지. 왜 그랬냐? 케이트의 집에 들어온 지 3주 만에 이 새끼가 여친 데리고 이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꺼내다가 가족에게 들켜요. 쫓겨났지. 그리고 며칠 지나서 케이트 리치가 실종이 된 거야. 가족은 당연히 헨리부터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때 헨리와 베키는 텍사스로 가가지고 웬 종교를 들어가 버려. 사입인지 뭐 공동체 생활 하는 데야. 이 종교 들어가면 밥 나오고 살 곳도 주니까 선택한 거겠죠, 은신처로. 근데 이사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베키 파월이 사라집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애가 안 보이니까 교회 사람들이 미스터 헨리, 베키는 어디 갔나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나의 베키 향수병 나서 고향으로 컴백했어요. 이 지랄을 해. 당연히 굴하죠. 베키가요, 이 종교 들어와서 맨날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빠져버렸어. 신앙심이 생겼어. 그래서 예전에 케이트 리치 할머니 통장에서 돈 빼간 거 자기 회개하고 싶대. 경찰에 자수하겠대. 헨리가 당연히 말려야죠. 자수하면은 참작되더라도 얘는 15살이고 여자애인데 경찰이 누구를 주범으로 보겠어요. 애는 풀려나고 자기만 감옥 갈 거란 말이야. 가지 말아라 막 말렸지. 근데 베키가 말을 안 듣길래 매일 싸우다가 결국 죽여서 입을 막기로 했던 거야. 1982년 8월 23일 헨리는 베키를 들판으로 유인해 칼로 찔렀어요. 시신을 성폭행한 뒤 토막내서 나눠 묻고 다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지낸 거야 또. 하지만 먼저 실종된 이 케이트 리치의 가족이 헨리 신고하면서 1년 만에 잡혔던 거고, 헨리 리 루카스는 케이트 리치의 실종사건 용의자고요.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텍사스 보안관인 맨 처음에 봤던 그 필 라이언 수사관에게 체포됐던 겁니다. 헨리는 자기가 둘 다 저지른 게 맞다고 인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다고. 케이트는 시신이 발견된 게 아니라 실종 상태라는 겁니다. 조사관은 베키 파월이라는 여자애가 실종된지도 몰랐어. 케이트 사건만 조사했으니까. 근데 헨리가 먼저 냅다 다 자백을 하네?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일단 체포한 건데 이 새끼는 케이트 살인 사건을 조사하러 왔던 건 줄 착각했던 거야. 그래서 지가 먼저 말을 한 거죠.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 새끼 뭔 소리야 싶었는데 뭘 말을 하니까 시신 묻었다는 장소 가봤지. 그러니까 진짜 케이트 리치 시신이 있는 거죠. 우연이지만 어쨌든 잡았잖아. 경찰은 가만히 있다가 살인사건 2건을 해결한 거예요. 이제 재판인데 헨리가 또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사실 케이트와 베키 외에도 100명을 넘게 죽였대. 폭탄 발언이 나오니까 텍사스주 경찰들이 막 난리가 났어. 각 지역에서 그동안 쌓인 미해결 사건 막 가져와가지고 헨리를 찾아와. 이거 네가 한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러 오는 거죠. 헨리가 가져오는 사건마다 다 자기가 저지른 거래요. 경찰들이 이 새끼 말을 다 믿어.
이젠 아주 미제 사건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주 경찰들까지도 찾아옵니다. 헨리는 다 지가 한 거라고 대답해요. 이 새끼는 그냥 말밖에 안 했다고. 근데 바로 수백 건의 미제 사건이 헨리 루카스의 범행이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다 종결돼 버립니다. 진짜 해결이 된 건지 이참에 그냥 털어버리는 건진 모르겠는데 경찰들이 그렇다니까 뭐 사람들은 어떡하냐. 믿는 거지. 아니라고 우리가 반박할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들이 해결된다니까 기자들이 또 관심을 보이겠죠. 헨리가 이걸 노린 것 같아요. 이 새끼가 인터뷰하고 신문에 지 얼굴 이름 나오고 이런 거 엄청 즐겼다고. 그러자 100명 정도 더 죽였다고 한 말이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났고 이게 진짜면은 세계 최대의 연쇄살인범입니다. 이때는 과학수사가 지금 같지 않아가지고 사건 해결하려면은 자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존나 믿기 힘들지만 경력 많은 수사관들도 다들 이 새끼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얘가 자세하게 자백을 했어요. 문제는 자백을 받아낸 수사 과정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거지. 각 지역에서 헨리 한번 만나보려고 엄청나게들 몰려오니까 시간을 한 명당 20-30분 정도밖에 안 줍니다, 하루에. 넉넉하게 주면 좋겠는데 교도소가 이 새끼 하나만을 위해 돌아갈 순 없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꽤 신경 써 준 겁니다. 근데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 면담 시간이. 수사관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새끼에게 최대한 정보를 뽑아내야 했어. 그러다 보니까 헨리에게 사건 자료를 미리 보내주고 먼저 읽어보고 만나는 거야, 수사관들을. 헨리가 미리 내용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자기가 저지른 것처럼 자백을 지어냈던 거예요. 수사관들은 여기에 속은 거지. 그중에 뭐 수상하게 본 정상적인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이 새끼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가짜로 만든 사건 자료를 보여줬는데 헨리 이 새끼가 읽어보더니 이건 제가 한 사건이 맞네요. 어떻게 알았지? 이 지랄을 한 거야. 미친놈이. 1978년에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이라고, 이게 북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짐 존스라고, 이 새끼가 이 사건의 범인인 사이비 교주예요. 신도 수백 명 데리고 남미에 가이아나라는 데 가서 인민사원이라는 걸 만들어 살았는데 저 위에 저 지금 옆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사람이야. 다 시체야, 시체. 뭐 신도들 이렇게 데려갔는데 실제로는 노동력 착취해서 등골 빨아먹고 나중에는 이 9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독극물 먹여가지고 다 죽인 새끼예요, 이게. 존스타운 대학살 사건으로 잘 알 거야, 아마. 헨리가 여기에도 숟가락을 얹었어요. 자기가 짐 존스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지. 이딴 개 쌉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 얘가. 이걸 누가 믿어? 이 새끼 자백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관심병 쳐걸려가지고 경찰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니까 기자들도 막 경쟁 붙어서 특이한 기사를 쓰기도 하잖아. 헨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20년간 한 달에 11,700km씩 전국을 돌아다녀야만 가능하다. 뭐 이런 계산을 한 칼럼 글이 막 신문에 나오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헨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중에는 하도 많이 자백을 하다 보니까 자백 내용들이 꼬입니다. 지가 자백한 내용들을 합쳐보면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꼴이 되기도 했어. 이게 거짓말도 똑똑해야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이 새끼가 IQ가 또 80밖에 안 된대요. 돌고래 대가리야.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상황에 맞춰 대충 둘러대다가 범행 인정하고 이런 식이었어. 이딴 새끼가 어떻게 600명을 죽여.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개구라 자백을 했냐? 어릴 때부터 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애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로 사람들 관심 끄는 게 재밌나 봐. 워낙 여기저기서 지가 다 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역으로 실제 이동할 때가 많았겠죠. 현장 검증 비슷한 거 있을 거 아니야. 헨리 입장에서는 이때 뭐 수갑도 안 차고 바깥 바람도 자주 쐴 수 있고 밥도 밖에서 먹잖아. 교도소 밥이 뭐 맛있겠냐? 이런 것들이 좋았겠죠. 나중에는 이 새끼가 입맛이 바뀌었어. 속세 입맛으로. 그래서 경찰에게 제가 자백을 더 할 테니 밀크쉐이크 한 잔 어때요? 나 TV 좀 보게 해줘요. 스테이크 한번 사줘요. 늘 먹던 걸로. 지가 먼저 딜을 쳐. 근데 애초에 시작부터가 구라였으니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이 새끼에게 매달리느라 진짜 범인들 놓치고 경찰은 시간 낭비만 한 거야. 진술도 섞이니까 경찰도 이제는 헷갈려, 조사 내용이.
안 그래도 어려운 사건들이 더 꼬이기만 했어요.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수사 인력 낭비 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경찰은 그동안 이 새끼 말을 다 믿었다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야. 경찰식이나 돼가지고. 처음엔 믿었죠. 근데 갈수록 이상한 걸 느꼈어. 그치, 경찰이 병신도 아니고 이걸 믿는 게 말이 안 돼. 그럼 알면서 이랬다는 거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년간 경찰이 범인을 못 찾으면 위에서 가만히 둬요? 존나 뭐라 할 거 아니야. 거기에 내 동기들은 다른 사건 잘 해결해가지고 계급 오르고 월급 늘어나고 있는데 씨발 나는 이게 답도 없는 사건 재수없게 맡아가지고 맨날 야근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어쩌다 한번 가면은 애 울지 아내 찡찡거리지 답답해 뒤지겠는데 그러다가 헨리라는 새끼가 나타났어. 이 새끼한테 사건만 보여주면은 다 지가 한 거래. 사실 이것 말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미제 사건을 털어버릴 기회라고 생각한 거지 경찰들이. 이 유혹에 빠질만 했을 거야. 그럼 진짜 이 새끼가 저지른 사건은 뭐냐? 600건이 넘는데 11개로 기소됐어요. 이 중에서도 확실히 확인된 건 계속 말하고 있는 엄마 넬리 루카스 살인사건 그리고 할머니 케이트 리치, 지 여친 베키 파월 요거 3개입니다. 다른 건 거의 다 자료에 끼워 맞춘 거짓말이었고 지가 14살 때 버스 정류장에서 저지른 로라 번즐리 사건처럼 시신이 안 나와가지고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결국 첫 사건은 엄마고요. 이건 형 받았잖아 진작에. 그럼 나머지 2건인데 여기서 종신형 나옵니다. 텍사스는 사형이 있거든요. 근데 2명 죽였으면은 미국에서는 2건을 연쇄살인으로 봐. 사형 내릴만 해. 근데 이게 하필 2급 살인이야. 살인 사건에서는 계획성이라는 걸 크게 보거든요. 그게 안 보이니까 2급 살인이 됐던 거지. 나중에는 사형을 결국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뭐 하나 또 있다는 건데 오렌지 양말 사건이라는 게 있어. 이걸로 유일하게 사형을 받아요. 1979년 10월 31일 텍사스 조지타운의 고속도로에서 이런 신원미상 여성 시신이 발견됩니다. 오렌지색 양말을 신어가지고 오렌지 양말 사건이야. 진짜 미국 사람들 네이밍 센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속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사건 이름이. 뭐 이렇게 지어? 일단 사건은 20대 여성이 목 졸려 죽은 것 같은데 옷을 입지 않은 나체 상태였어요. 성폭행 살인이라는 거고. 근데 범인이 뭐야? 피해자 신원도 못 알아내서 3년간 수사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1983년에 헨리 루카스가 지가 저지른 거라고 자백을 해. 이것도 범인 아니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백이 구체적이었거든. 피해자는 오클라호마에서 만났고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할 때 태워서 텍사스로 갔다는 거야. 이동하면서 지가 몇 번 성관계를 요구했대요. 근데 여자가 거부하니까 화가 나서 강제로 목 졸라 죽이고 조지타운 고속도로에 유기했다는 게 헨리의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이름을 주디, 조애니 이렇게 기억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범인이래야만 말할 수 있잖아, 피해자의 이름은. 이게 이제 맞아가지고 사형 나온 건데 1998년에 텍사스주 주지사일 적에 조지 부시가 헨리를 사형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야. 정치인이 사형수를 살려주겠다는 말은요, 입장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조지 부시는 대통령 되고 50년 만에 미군 병사를 사형 집행시키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사형 완전 찬성론자인데 이 연쇄살인범을 사형시키지 않겠다니 아니 니마 왜 그러셈? 부시쿤? 말해보라는? 막 따졌어. 다른 사건은 확실히 범인으로 결론 나긴 했지만 이 오렌지 양말 사건은 뭔가 이상하대요. 자기 눈에. 일단 증거도 부족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날 당시 헨리는 사건과 관계된 텍사스 오클라호마가 아니라 플로리다에 있던 게 확인됐어요. 알리바이가 증명된 거야. 그래서 주지사 권한으로 부시가 헨리를 무기한형 집행 중단시켜버립니다. 종신형으로 감형된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러다가 2001년 65살에 이 새끼가 급성 신부전으로 교도소에서 뒤져요. 당사자가 죽었으니 나머지 600건 다시 미제가 된 거지. 이 새끼 자백이 사실로 인정된 거 보면은 이 600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다. 내용이 없어. 다행히 경찰들이 뭐 나중에 정신 차리기도 하면서 수사를 계속 할 수는 있었대요. 유가족 생각은 근데 다르겠죠. 이 새끼가 범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죽었으니까 실망했다고 하더라고.
자백의 신빙성이 존나 없지만 유가족 마음은 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해결되는 게 좋으니까 차라리 이 새끼가 범인이었으면 했나봐. 그러니까 이 사건은 헨리 루카스의 연쇄살인이긴 한데 자백한 600건과는 상관없어 보이고 관종 새끼가 푼 사발에 경찰이 잠깐 놀아놨다는 거죠. 거기에 경찰이 실수였다고 인정도 잘 안 했어. 경찰 조직이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권위주의도 없진 않으니까 뭐 실수 나오면은 뒷수습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끕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개병신 하나에 놀아나고 반성도 잘 안 했다는 거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알아봅시다. 오렌지 양말 사건의 피해자 신원은 40년 만인 2019년에 밝혀졌어요. 데브라 잭슨 23살이었대. 텍사스 출신이고 실종자 명단에서 가족들 DNA를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대조하면서 찾은 거라고 해. 텍사스라는 거 하나가 헨리랑 겹쳤기 때문에 이 새끼 진술 한번 잘못 받아서 사건 해결도 못하고 신원 확인도 40년이나 걸렸던 거야. 이게 뭔 뻘짓거리냐고. 발 짜증나게. 이 새끼의 그 600건은요 다 구라였을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에요. 왜냐면 얘가 자백했지만 범인이 다른 사람으로 밝혀진 사건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건데 왼쪽에 여자 이름이 리타 살라자르, 1978년에 성폭행 살인을 당했어요. 범인이 오른쪽 새끼야. 베니 티에리나.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고 DNA 수집돼서 리타 살라자르의 속옷에 남아있던 정액과 비교했더니 일치하는 거야. 이것도 30년 만에 해결된 사건인데 1978년에 리타가 남친이랑 차 타고 집에 가는 걸 이 새끼가 차 잡아 세우더니 자기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 좀 도와달라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접근해가지고 총으로 남친 쏴 죽이고 차 빼앗아서 리타 성폭행하고 또 살인하고 이랬던 거죠. 헨리가 이 사건을 자백하지 않았다면은 경찰이 더 빨리 잡을 수 있던 사건이에요 이거. 근데 씨발 거 괜히 관종 새끼 하나가 끼어가지고 사건 이상하게 망쳐놓고 뒤져버리는 바람에 경찰이 이거를 어디부터 수정해서 수사를 이어가야 할지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서랍에 넣어놓고 포기하고 있던 중에 우연히 베니 이 새끼가 음주로 잡히면서 범죄자의 DNA는 보관하니까 채집했다가 해결된 사건이었어요. 체포될 때 53살이었는데 40년 받았고요. 아직도 감옥에 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존재하는 걸 봐서는 헨리 사건은 진짜 많이 잡아줘봐야 한 10건쯤 저질렀을 것 같고 나머지는 해결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영구미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골 새끼들 말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